순천시가 아리백 반도체 국가 산단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노후화된 산단을 대전환시킬 절호의 기회인 만큼 지역민들의 바람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0.3% 상승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장성과 목포가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산불 가운데 인접시설물에서 시작된 불이 31%를 차지했습니다. 전남 광양과 부산 기장에서 발생한 산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6 무안 숭어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겨울 숭어의 참맛을 알고 싶은 분이라면 주말 숭어축제에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순천시가 아리백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력과 용수, 정주 여건을 모두 갖춘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담 조직까지 신설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는데요. 산업 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 동부권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아리백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목표를 공식화하며 전면전에 들어갔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전남도지사를 만나 순천 해룡과 광양 세풍 일대 400만여 제곱미터 규모 부지를 반도체 특화 국가산단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순천시는 이 지역이 반도체 산업의 3대 핵심 조건인 전력, 용수, 정주 여건을 모두 갖춘 유일한 후보지라고 강조합니다. 15기가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고 주암댐과 상사댐을 통한 안정적인 산업용수 확보, 광양항과 여수공항, 배후 주거단지까지 갖춘 아리백 완결형 입지라는 겁니다.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는 순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수 석유화학, 광양 철강산업까지 포함한 전남 동부권 산업구조 대전환의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실제로 포스코와 남해화학 등 지역 대기업들은 반도체 소재와 특수가스 분야로 사업 전환을 시도하며 산업 재편을 이미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는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부터 정비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전담팀을 신설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 15명 규모의 전담 조직도 함께 가동했습니다. 전담팀은 전남도와 인근 지자체 협력, 정부 대응,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유치 전 과정을 총괄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수도권 사례를 보면 120만 평의 국가산단에 반도체 산단이 들어선다면 4만 명의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4만 명의 일자리를 통해서 정주 인구가 10에서 15만 정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순천시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겪고 있는 전력, 용수 한계를 보완할 대안지로서 남부권 확장 전략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의 첨단 패키징 역량과 전남 동부권의 제조, 물류 기반이 결합될 경우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회원 100여 명은 지난 21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백 반도체 국가산단 순천 유치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성과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업이자 균형 성장을 이끄는 전략적 선택이 될 것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지역민들의 염원이 모아지고 있는 순천시의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도전. 정부와 전남도의 최종 판단까지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순천이 제시한 아리백 완결형 입지 전략이 국가 전략 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도는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0.3% 상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라남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3.36%보다 낮아 도민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시군별로는 장성과 목포 등 일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으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3월 13일에 공시가격을 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광양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인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1.9%가 통합에 찬성했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예산, 국책사업 유치 경쟁력 강화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응답자 다수는 광주와 전남 서부권 중심으로 예산과 정책이 쏠릴 경우 광양과 동부권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2차 전지 산업 육성이 최우선 지원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는 행정통합이 지역 산업 발전의 기회가 되기 위해선 동부권 균형 발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 가운데 인접시설물에서 시작된 산불이 31%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 들어 21일까지 산불 26건 가운데 8건이 인접시설물에서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실내 또는 현장 실험에서는 진화 과정에서 고온이나 수압 때문에 건축물이 붕괴될 때 불티가 발생하거나 확산돼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21일 전남 광양과 부산 기장에서 발생한 산불 역시 건축물 화재로 발생한 불티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해남의 한 쌀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3일 새벽 12시쯤 해남군 옥천면에 있는 쌀 보관 창고의 집진기에서 먼지 더미로 인한 열 축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창고 시설 일부가 불에 탔지만 2시간여 만에 진화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안을 대표하는 특산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숭어인데요. 겨울 숭어의 참맛을 알리고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축제가 무안에서 열립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뜰채를 들고 숭어를 잡는 아이들과 부모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전문가의 지도 아래 아이들은 직접 잡은 숭어로 초밥을 만들어 봅니다. 지난 2024년 무안에서 열린 숭어 축제 현장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지난해 중단됐던 숭어 축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축제가 재개되면서 상권에도 활기가 돌기를 기대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듣고 관광객들이 엄청 오십니다. 또 먹고 맛있다고 다들 친구분들 모시고 오네요. 숭어축제 많이 놀러 오세요. 이번 축제에는 숭어 잡기 체험을 비롯해 길거리 숭어 그림 체험과 특산물 판매 등 모두 20여 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어린이 참여를 늘리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언제 어디서든 농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축제장 곳곳에 구이터도 조성됐습니다. 또 지난 축제에서 인기를 끌었던 숭어 잡기 체험은 체험 인원 증가에 대비해 기존보다 시설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숭어초밥을 직접 만들고 먹는 요리교실, 자석 낚시 등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 감태, 황토고구마 등 무안의 대표 특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는 농산물 부스까지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숭어 뛰고 희망 날고를 주제로 마련된 2026 무안 숭어축제. 이번 축제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무안군 양간다리 수산시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법원이 지난 2023년 목포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현장 체험 학습 중 유아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교사 2명에게 각각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3단독은 지난 2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씨 등 2명에 대해 체험학습 중 교사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비양이 무리를 이탈해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 등 교육당국의 대응 없이 교사에게 책임만 전가하는 판결이 현장을 더욱 위축시킨다며 현장 체험학습 운영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매우 안타깝게 받아들인다고 밝히며 교사가 안심하고 체험학습을 인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인력 지원 확대와 학교로 찾아오는 체험학습 한시적 시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도가 지역산업 수요에 맞춰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을 고도화하고 비자 확대부터 생활 안정까지 전 과정을 강화합니다. 전남도는 지역 특화 숙련 인력 비자 쿼터를 지난해 558명에서 올해 993명으로 확대하고 전라남도 대학과 협력해 유학생 취업과 정착을 잇는 전문기술학과 비자와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광역 거점 확보와 종합지원 전담팀 운영을 통해 권익보호와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도 전역에서 이동상담과 소규모 사업장 방문 교육을 확대합니다. 전남도는 도내 외국인 안심병원 75개소 운영과 임시보호시설 설치, 한국어 배움터와 특화거리 조성 등을 통해 정착을 지원합니다. 전남도가 도농 균형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상생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전남도는 22일 동부청사에서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위촉식과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남도는 나주와 광양 등 도농복합시에서 도시중심 정책으로 읍면 농촌 지역이 소외되어 왔다는 지적에 따라 상생협력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협의회는 인구 감소 지역 범위를 읍면동까지 확대하고 전남형 균형 발전 지표를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 등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전남에서는 9개 시군 500여 임가에서 고로쇠 나무 10만 8천 그루를 활용해 수액을 채취합니다. 예상 채취 수액은 160만 리터로 이는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남도는 3월까지 수액 채취를 허가해 임가당 평균 1,200만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군 선관위에서 입 후보 설명회를 갖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30일 광양을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22개 시군을 돌며 진행됩니다. 설명회는 정당과 입 후보 예정자, 선거 사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예비 후보자 등록 서류 준비와 유의사항, 선거 운동 방법, 정치자금 회계 처리 등 주요 선거 사무 전반에 걸쳐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정부의 일방적인 연구개발, R&D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 의원실이 전 부처를 전수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중단된 과제로 발생한 매몰 비용은 3,5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 의원은 권력자의 결정으로 과학기술 예산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체계적인 중장기 예산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광양시가 건설 폐기물 관련법을 위반한 여수광양 항만공사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양시는 항만공사가 광양항 7, 8블록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 187톤의 건설 폐기물을 신고된 배출 현장이 아닌 약 1km 떨어진 다른 부지로 옮겨 보관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도록 규정한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